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제로와 같은 범지구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는 가장 시급한 처리 대상이 되었죠. 환경을 위해 차를 안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픈 지구를 더 아프게 둘 수도 없고,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발표하고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92화 친환경 자동차 랩소디, 한국자동차연구원 신외경 부문장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친환경 자동차, 일반 자동차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 친환경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 보통 일반 자동차라고 표현하진 않고 내연기관차, 또는 엔진차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보면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연료가 주로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 이런 이제 연료가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을 기반으로 해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크게 일어납니다. 반면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죠. 탄소 감축이라는 범지구적 과제 앞에서 우리나라는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 계획을 수립해 이를 대비했고, 어떤 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할지 정의도 내렸습니다. 제4차 한친차 기본 계획법에는 이런 그 친환경차를 정의를 한 게 뭐였냐면, 순수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차겠죠. PHEV, 그리고 수소 전기차, 그리고 이제 태양광 자동차, 이런 이 연료 자체가 이제 탄소 배출량이 적게 나는 이런 것들 친환경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 엔진차는 그런 가솔린이나 디젤로 인해서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되게 큰 차이는 그렇습니다.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전기차, 태양광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단점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품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게 이제 대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EV는 그 전에 이제 2010년도부터 계속 이어오면서 개발된 것들이 충전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주행 거리가 짧고, 내지는 이런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가격을 싸게 하겠다 이런 거 개념으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의 목표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안전 문제겠죠. 그렇다고 되게 안전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제 그만큼 그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전기차의 경우 충전 시간이 긴 반면 완충한 후에 달릴 수 있는 주행 거리는 짧고, 최근 자주 일어난 화재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아시다시피
내연기관의 엔진과 그리고 전기차를 구동하는 구동이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개 다 이제 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근데 이제 그게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엔진이 뭔가 고장이 나면 통째로 이렇게 갈아 끼워야 된다는 거나 아니면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연료 효율성이라고 하면 그 완전 전기차에 비해서는 연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이브리드 차는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연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운행할 때 탄소와 같은 각종 배기가스가 아닌 물만 배출한다는 수소차는 어떨까요? 가장 환경 친화적이지만 대중화까지는 갈 길이 더 먼 게 현실입니다. 수소 전기차 부분은 이게 수소 충전소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차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이 이제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활성화가 됐다고 하면 수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충전 인프라를 꾸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수소차는 더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굉장히 이미 비용이 많이 들고 거의 뭐 10억 이상 이렇게 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충전소가 보급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데 굉장히 이제 비용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이제 있는 한계인데 이게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나온 친환경 자동차 중에는 그나마 가장 대중화된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전기차는 언제부터 연구가 시작됐을까요? 거의 탄소 배출량이 아마 이제 1990년 요 정도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너무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2000년도 이렇게 오면서는 이제 다시 전기차가 부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근데 최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2009년도 내가 그때 당시에는 문서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이제 다른 해외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뭐 하는 것들은 있어서도 국내에서 개발을 처음 시작한 게 그 2009년도인가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블루온을 개발해가지고 출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1년인가 양산하게 된 것이 기아 자동차 쪽에서 그 레이 아시죠? 그게 처음 양산하면서 이제 판매가 되는 차량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2009년에 국산 전기 자동차가 첫 출시되었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었는데 초창기 모델의 운행 거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레이가 그때 당시 배터리 용량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가 한 1충전 주행거리가 한 130km 그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세컨카 개념으로 가까운데 시내에 주행하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개발이 됐던 거죠. 요즘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500km 정도 달리는 전기차도 나왔으니 운행 거리로 인한 아쉬움은 많이 보완된 상황입니다. 충전 속도도 많이 단축되었고 보조금 덕에 가격 경쟁력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는 가장 완벽한 친환경 자동차가 된 걸까요?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92화 친환경 자동차 랩소디 한국자동차연구원 신외경 부문장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